어제 이론 드렸었죠? 그거 1번부터 15번까지 12시 4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1번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가로 평가. 그래서 보시면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안전성.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저가로 평가하는 걸 이제 안전성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보수주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 그러면은 안전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정치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정치하고 조금 연관을 시켜드리면 보수 그러면 덜 바뀌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법이나 이런 게 덜 바뀌면은 지금 정도로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안전성, 다른 말로 보수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정답은 2번이냐면 자산이 저가의 뜻이 뭐죠?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변동되더라도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날린 게 뭐냐면 이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과거보다 어떻죠? 크죠, 폭이. 그래서 뭐 서울은 뭐 2억이 떨어졌네, 3억이 떨어졌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금액이 큰 것들은 떨어지는 폭도 크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이 있었잖아요. 거기 지문에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신뢰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근데 여기에는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답이 아니고요. 4번의 중요성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금액의 대소관계.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요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표현할 때는 금액이 크냐 작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커 그러면 중요해. 금액이 작아 그러면 덜 중요해. 그래서 아까 우리 분계할 때도 전기요리 수정손익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를 볼 때에도 금액이 크냐 작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자산을 저가로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정답은 2번입니다. 안전성. 2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 유형 되게 잘 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나오냐면 이거 어떻게 되면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 되게 잘 내요. 그래서 일단 당기순이익 95만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우리 결산할 때 제가 요거 몇 번 적어 드린 적 있어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당좌 자산, 그 다음에 대변은 유동부채. 그래서 위에 거는 이연,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발생. 요게 기억이 나면은 조금 더 풀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급 위에다가 자산이라고 쓰세요. 요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성급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성급금도 자산입니다. 성급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 여기 보세요. 미지급은 그러면 뭐예요? 부채예요. 그래서 우리 미지급금도 부채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선수도 뭐예요? 부채예요. 선수 위에 부채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수도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산에 5만원하고 얼마 있어요? 4만원. 그래서 자산은 얼마예요? 9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는 미지급하고 뭐죠? 선수 수익이죠. 그러면 15,000원하고 33,000원 합치면 얼마예요?
48,000원. 그러면 우리 자산이 많은 게 좋아요? 부채가 많은 게 좋아요? 자산이 많은 게 좋죠? 지금 자산이 얼마 더 많죠? 42,000원. 자산이 더 많죠? 그러면 자산이 더 많으면은 우리 회사에 뭐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95만 원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42,000원. 그러면 99만 2,000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문제 잘 내요. 근데 이 문제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요.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 계정 과목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성급보험료 미지급이자 이렇게 줬잖아요. 요 명칭이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부채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때는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비용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수익이 많아야 좋죠. 네, 그런 거 가지고도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해본 결과 이게 가장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하고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가법. 정답 3번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 저가법이라고 외운 거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있었죠. 여기서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저가법. 그러면 저가법은 유가증권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지금 물어본 게 유가증권에서 평가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저가법은 재고자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외우십시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토시 가지고 이걸 내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가법 그러면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평가 손실. 그리고 1번, 2번, 4번은 우리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나오면 그냥 몇몇 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가서 그냥 열심히 뭐 하세요?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와요. 여기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조정이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은 자본이잖아요. 부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1번에 미지급 임차료 있죠? 여기 치면 없어요.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안 뜨는 건 일단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다 치셔서 확실히 아닌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은 이것도 그냥 여기 가서 열심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F. 정답은 3번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잠시만요. 이거 띄어쓰기 하면은 찾나? 띄어쓰기 하면 못 찾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띄어쓰기 되어 있죠. 무조건 계정 과목 찾으실 때는 붙여서 치세요. 띄어쓰기 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근데 한 칸 띄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F로 찾으실 때는 무조건 붙여서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컨트롤 F로 찾을 거냐. 네, 언제 찾아요? 종류 물어볼 때. 그래서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컨트롤 F만 해서 타이핑만 치면 맞출 확률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머리로 푸는 게 정답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변동비 고정비.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우리 원가 행태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다 그랬죠. 혼합원가라 그래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 변동비 맞고요. 왜냐면 총은 증가잖아요, 변동비가. 그 다음에 2번 총원가가 일정한 거, 여기 보세요. 총이 일정한 건 무슨 비예요? 고정비.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3번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죠? 일정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7번의 정답 1번이에요.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500번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1번에 광고선전비라고 있죠. 광고선전비 치면 5가 없어요. 여기 몇 번대죠? 600번대. 그 다음에 800번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5는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우리 광고 왜 하죠? 우리 대기업이 광고 왜 해요? 뭐 하려고요? 팔려고. 그럼 800번대가 뭐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500번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번대는 물건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거지 파는 것과 관련된 거 아닙니다. 우리 판매하고 관련이 있는 건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공장 맞잖아요. 500번대. 3번에 기계 어디서 써요? 공장에서. 4번에 재료 어디서 써요? 공장에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8번의 정답 4번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대별은 뭐 할 때? 비쌀 때. 종합은 뭐 할 때요? 쌀 때.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뭐요? 제조 간접비. 나머지 내용 없잖아요. 두 개 우리 외운 것 중에. 그런 식으로 연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개별 원가는 어떤 회사에서 쓰는 거고 어떻게 작성하는 거고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9번의 별표 3개. 요거는 회계보다는 세무에 잘 냅니다. 회계에 내기도 해요. 회계에 나오긴 하는데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양쪽 다 해서 뭐 3, 5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줄 끝쪽에 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예정. 배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배부가 있고 예정 배부가 있어요. 항상 기준은 실제입니다. 누가 기준이라고요? 실제가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는 진짜잖아요. 진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정은 예측이잖아요.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이런 거 예측하잖아요. 내가 오늘 만약에 로또를 사. 그럼 이거 맞을 것 같아.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예정은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는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더하기 간접노무비 더하기 간접경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만원, 3만원, 2만원 해서 10만원이 실제예요. 10만원이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얼마 과소배부요? 5,000원. 무슨 배부? 과소배부. 항상 기준은 실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가 10만원인데 소자가 무슨 소자죠? 작을 소자죠. 네. 그럼 얼마 작단 얘기예요? 5,000원. 그래서 95,000원이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래서 과대 그러면 실제보다 크단 얘기예요. 예정이.
과소 그러면 실제보다 뭐하다? 작다. 제가 이 문제 대빵 싫어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해해서 풀지만 제가 얘 때문에 전산세무 1급 예전에 시험 봤을 때 69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것까지는 구했어요. 여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답은 10만 5천 원 아니면 얼마죠? 9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게 어떻게 언제 더하고 언제 빼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구해놓고 찍었죠.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니까 10만 5천 원 아니면 얼마예요? 9만 5천 원. 근데 찍었는데 틀렸죠. 그것 때문에 1점 차이로 떨어졌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핑계 없는 무덤이라고 솔직히 그때 공부를 덜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해도 못하고 있었고 그때 학교 저거였었거든요. 그때 대학 다닐 때였는데 축제였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저한테 핑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때 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냐면 그땐 전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같이 시험 본 중에 한 분이 한 10번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독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이 문제 처음 보는 거라고. 당연히 처음 보겠죠. 처음 나온 문제니까. 이 문제 틀린 거라고 계속 손들고 그 얘기를 한 10번 넘게 하는데 나중엔 짜증나더라고요. 왜냐면 조용히 집중해서 풀어도 될까 말까잖아요. 솔직히 집중도 떨어지는 데다가 문제는 안 풀리는데 또 옆에서 또 손들고 계속 질문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떨어진 거긴 하는데 요런 거는 기준만 잘 잡으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오시면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작업 해물.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업 해물이 뭐냐면 이게 작업 해물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 없지만 남한텐 필요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재 회사의 톱밥. 우리 나무 자르다 보면 톱밥 나오거든요. 이거 갖다 팔아요. 근데 이거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은 양계장 같은데. 양계장이나 아니면 뭐 병아리 키우고 막 그런 데들 보면 톱밥 깔아주잖아요. 밑에다가. 이게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돈 주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 폐물이라 그래요. 아니면 쇠 관련된 회사들 있죠. 남은 쇠. 이런 것들 갖고 있다가 쇠 자르다 보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 없는 짜투리 쇠들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다 뭐 하죠? 팝니다. 왜냐면 그런 데는 그런 거 사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따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필요 없지만 남한테는 필요 있는 거를 작업 폐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폐물의 뜻이 뭐죠? 우리 회사한테는 쓸모없는 거. 그렇지만 다른 회사한테는 필요한 거를 폐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이게 파니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익을 늘려요. 또 하나는 비용을 줄여요. 근데 결과값은 똑같은 겁니다. 수익을 늘리나 비용을 줄이나 이익은 늘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우리 회계에서 작업 회물은 비용을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비용을 줄이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간접비에서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접비는 특정, 혼자 쓰는 거고요. 간접비는 뭐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걸 간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나 빌라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폐지 같은 거 모아서 팔아서 돈 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 이런 거는 공통된 데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작업 폐물은 비용을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간접비에서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접비는 특정, 혼자 쓰는 거고요. 간접비는 뭐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걸 간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나 빌라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폐지 같은 거 모아서 팔아서 돈 벌 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이런 거는 공통된 데 쓰잖아요.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통된 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뭐 시켜라? 줄이는데 공통된 곳에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교재에는 중요 내용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 풀다 보면 교재에 없는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써 드릴 거예요. 우리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합니다. 빌려 쓰는 건 뭐라 그래요? 임대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그러면 상가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 불공 외울 때 토지는 면세라고 써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매매는 면세예요. 근데 임대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둘 다 뭐예요? 과세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임대 사는 사람 돈 부족한데요. 저도 알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음식점이든 뭐든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상과 관련돼서는 다 세금을 걷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큰 평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평수 산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돈이 있다. 돈 있으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집을 월세나 전세 산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 있어도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세나 전세 사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예요? 돈이 부족해서예요? 돈이 부족해서죠? 그래서 요거는 면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작은 평수예요. 우리 작은 평수 사는 이유가 뭐죠?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는 것도 면세, 빌리는 것도 면세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면은 정답은 2번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걸 분양받았다는 얘기는 큰 평수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큰 평수는 뭐가 있을 것이다? 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세요. 얘는 설명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고하시고. 네? 네. 아니 그렇긴 한데 이게 금액으로 얘네는 금액으로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금액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본인은 이해하시는데 딴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제 말은.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이해하고 있는데 토지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금액하고 연관하세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영세율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영세율은 세율이 0%니까 설마 1번을 찍진 않겠죠.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비지급 과세원칙하고 수출 촉진 맞고요. 정답이 3번인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기초생필품. 우리 기초생활 필수품은 과세였어요? 면세였어요? 면세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그래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우리 영세는 영세율 무슨 계산서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곡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우리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증빙불비 가산세. 우리 증빙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있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요거를 갖고 와야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옛날에는 10만원이었거든요. 꽤 오래전에. 근데 지금은 3만원이에요. 3만원 이상은 꼭 증빙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 2번에 1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10만원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3만원이에요. 근데 회사 가시면 이런 분도 있어요. 잘못 알아갖고 이건 이제 법이 잠깐 바뀌었었는데 한 달인가 2달 동안 10,000원으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10,000원 넘으면 증빙으로 다 받아갖고 알아. 간이영수증 안 된다. 그래갖고 저기 국세청하고 세무서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물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10,000원 한 장짜리 들고 가갖고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근데 그걸 살 때마다 증빙을 다 받아야 돼.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항의를 해서 3만원이었다가 10,000원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3만원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앞으로 안 바뀔 것 같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넘는 거는 꼭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영수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증빙 아닌 거. 그거 갖고 오면은 2%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100분의 2라고. 그래서 2%만큼 가산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영수증 때문에 세금 더 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3만원 넘는 건 꼭 뭘로 받으세요? 증빙으로. 그래서 회사 가시면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직원들이 돈 달라 그러면 이거 줘요. 그냥 카드를 긁으면 카드가 왜 좋냐면요. 이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카드 긁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라 그래서 카드 영수증 받잖아요. 근데 깜빡하고 나한테 안 줬어. 그래도 추후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언제 확인 가능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확인할 수 있죠? 네, 카드 내역서 보면은 한 달 동안 카드 못 썼는지. 그러면 그 내역서하고 프로그램 보면서 빠진 거 안 빠진 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카드가 좋은 점이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드 싫어해요. 왜요?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현금 영수증도 싫어합니다. 왜요?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업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사랑스러운 손님은요. 현금 주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가시는 분. 네, 물건만 사서 가시는 분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왜요? 네, 증빙 안 잡혔으니까 네, 매출액 그대로 안 뜨잖아요. 그러면 축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식당이나 어디 가면 거기 이제 돈 주고 받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현금을 사랑합니다. 원래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거 원래 써붙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특별공제.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이제 아직 우리 요거는 다음 주에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저희 다음 주에 아마 요속도로 가면 화요일 날 할 건데 연말정산하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난임시술, 미수가 선청성, 본인 65세 잔해인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분들은 전액공제가 돼요. 그래서 경로우대자가 요 65세거든요. 그래서 경로우대자는 전액공제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아니고 다음 주 지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국외 외국은 뭐만 가능하다고요?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나머진 다 안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교육비는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유일하게 뭐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요? 교육비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보험료 공제는 연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은 맞는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험료 칸이 두 칸이 있어요. 일반이 있고 장애인 칸이라 그래서 두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일반 1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100만 원.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일반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맞는 건데 그냥 보험료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시면 근로소득자가 국방원금을 지출한 때에는 전액을 공제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 공제받는 건 이분밖에 없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일부만 돼요. 그래서 뭐 퍼센트가 다 있거든요. 뭐 12% 있고 15% 있고 10% 있고 다 있는데 저희는 그걸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근데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 받으실 수 있는데 나머지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금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예. 기부하시고 싶으시면 누구한테 기부하라고요? 정치인한테. 그러면은 10만 원까지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저희. 그리고 숙제는 두 개입니다. 16번부터 60번까지 풀어오시는 거 숙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메일로 보내놨어요. 결산이라고 있어요. 오늘 보내놓은 결산 그거 집에서 하시는 분은 프린트 꼭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어디 갔냐? 요거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내용 정리해 놓은 거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 보시면 분계 문제 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거는 풀어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혹시 역슬러시 들어간 거 있을 거예요. 요거는 무시하세요. 이게 원표시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건 원표시로 나오고 어떤 건 원표시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풀어서 월요일 날 주시면 제가 틀린 거 맞은 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한